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 2차 전지 주가가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와 테슬라 주가 모두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지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모처럼 이렇게 크게 슈팅을 가줘서 좀 기분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좀 관련된 소식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화기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공장이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트럼프 이제 2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좀 더 그 안에서 미국 안에서의 공장,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공장을 다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뭐 자동차 기업에게 자동차 기업에 25% 관세를 뭐 부과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뭐 결국은 바이든 때도 그렇고 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관세는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그 공통된 목적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좀 더 뭐 동맹국에도 더 확실하게, 더 가혹하게 그런 것들을 부과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공장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동환기업이 마침 그거에 딱 발맞춰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딱 상한가를 쳤습니다. 참. 그리고 또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도 요즘에 주가가 좋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14% 상승했고 LNF도 이것도 혼자 못난이 같이 있었는데 10% 상승해줬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7%뭐 다 올라가졌습니다. SKIT,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4% 상승을 해주면서 이끌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게 오늘 가장 큰 두 가지의 뉴스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도요타 배터리 공급을 좀 더 구체화, 확실화 됐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원래 이거는 LG하고 GM하고의 3공장인데 이런 것들을 도요타한테 공급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뭐 전체 장기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줄었던 건데 그래도 이런 가동률이 지금 핵심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서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GM이 삼성 SDI와 추가 계약을 하면서 각형 배터리를 추가를 하면서 얘네들하고 조금 관계가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요타한테 잘 메꿨다. 2조짜리의 규모다. 그래서 얼티엠 셀즈 3공장의 10억 달러 상당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하는 거다. 뭐 얘네도 뒤늦게 도요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워낙 그 올해 완벽하게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뒤늦게나마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도 미리 기획된 것은 아닌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배터리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빨리 받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양사의 3사의 니즈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호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로 볼 수 있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사업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사실 ESS는 제가 테슬라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는 테슬라로서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죠. 거의 뭐 이제 뭐 자동차로 이익을 환산을 하게 되면은 뭐 100만 대 이상의 200만 대 이상의 오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률조차도 뭐 거의 100% 신장하고 2배 신장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X 그록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런 AI 엔진을 돌리려면 대량의 전기가 갑작스런 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ESS가 각광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전력, 그 다음에 ESS는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걔네 LFP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26년도부터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의 전통적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인수한 미국 그 버테크 그 기업이 있죠. 그것들이 시너지가 기대된다. 판가 기준 시 아직 뭐 테슬라는 지금 많이 받는 것에 비해서 뭐 조금 더 낮게 받긴 하지만 거의 얘네들이 이익률은 테슬라는 뭐 엄청 많이 받고 있지만 얘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또 판매량이 늘게 되면은 더더욱 더 빠른 이익에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미국 현지 15기가와트씩 가동 중이다. 중국까지 100% 가동 시 이론적으로는 6, 7조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테슬라에서도 이만큼 이번에 또 상상이 됐었죠. 이 얘네 결국은 테슬라가 사실 얘네보다 못 만들긴 하는데 이 ESS에는 에너지 BMS 같은 거죠.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거기서 테슬라가 굉장히 에너지 제어를 잘 하죠. 이 전기 자동차 같이 복잡한 것들도 제어를 너무나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솔라루프도 하고 있고 완전 생태계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안정성을 높게 받고 있는 테슬라가 대비해서 판가는 좀 작지만 분명히 LFP 제어가 되면 테슬라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간극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큰 것들을 이끌어 주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주가의 상승을 또 이끌어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기일이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수급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 모델 Y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에 중국과 유럽에서 출시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3월에도 뭐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유럽, 중국 3국에서 동시 출시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론 이제 초기 Y 모델에는 LFP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런 쪽으로 되는 거는 초기 엔트리 모델에는 좀 많이 안 들어가지만 2월 말에부터 뭐 LG 엔솔도 공급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양극재 수출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치가 이번 주 금요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움직임을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2월 말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때도 조금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공급을 어느 정도 우리가 3월 달에 롱레인지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3월 중순 뭐 이후에 나온다는 전제하에 2월 말에 양극재 수치도 분명히 늘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피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얘네들 CNGR이죠. CNGR이 우회하기 위해서 뭐 20%인가요? 지분을 중국 기업 지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약간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나라인 것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CNGR에 이제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모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막 늘리다가 이제 딱 임박을 했으니까 72억 원 LNF한테 공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램프업이 이번 말부터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구체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밸류 체인이 이쪽에서 통해서 우리나라 와서 또 중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서 중국 난징 공장으로 가서 또 그것들이 수출이 중국에서도 되고 유럽으로 다 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 인도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요즘에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 체인이 이제 많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한테 거의 다 잡혀 먹혀 있고 26년도 미시간 공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MS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또 더 잘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쪽의 밸류 체인을 우리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요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사장이 그 3년 정도로 본다라고 해요. 작년, 올해, 내년. 그래서 올해가 제일 힘들다. 사실 얘네는 캐나다 양극재 공장을 5월에 준공을 하죠. 포스코 퓨처엠. 이게 지금 사실 완공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률이 지금 20%밖에 안 된다고 했죠. 3사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올해 31만 5만 톤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가동률이 더 빵꾸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캐파 기준으로 해서 40만 톤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NNF 22만 톤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31.5만 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동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동률이 지금 올해 가동률은 22%, 뭐 32%, 35%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의 예상 대비해서. 그리고 실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가를 많이 올라 주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종 밸류 체인에 GM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워낙 고신장을 해서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이 가동률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LNF 이야기도 하게 다시 하면, 음극재, 리튬, 얘네들이 막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런 것들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물론 이제 업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음극재도 막 거의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거의 막 망하고 있고, 가동률 뭐 10%밖에 안 되고 막 적자 엄청 나고, 리튬 같은 경우도 원래 수산화 리튬이라고 해서 좀 더 고급 재료에 쓰인 NCM에 쓰이는 고급 리튬을 원래는 더 비쌌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LFP에 쓰이는 어, 이런 리튬에 대비해서 더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했죠. 지금 가격이 오히려 역전까지도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톨링이죠. 원래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금 수산화 리튬이 오히려 더 내려가서 산산 리튬이 더, 이게 LFP가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지금 ESS도 그렇고 LFP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가격 역전 현상 때문에 이런 톨링 사업도 안 하게 됐죠.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했지만, 뭐 이익적인 부분은 당연히 양극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잘만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리튬 이런 문제만 사급 구조 이런 문제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근데 왜 했냐? 얘네들이 이런 왜 했냐라고 하면, 야 우리는 턴키로 IRA 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서 음극재도 하고 양극재도 하고 우리한테 다 맡겨.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다 해줄게. 이런 뭐랄까 세일즈 포인트로 삼으려고 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업계가 완전히 다 캐즈만 오고 나서 다시 엉망진창 돼서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양극재에만 다시 집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뭐 이익을 많이 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LFP도 그래도 잘 하고 있고, 하이니켄 얘네들은 믿을 건 기술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는 회사에서. 그래서 빨리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무조건 해서 시장에 이런 노이즈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이 목표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높은 40% 출하량을 예측을 했고, 포스코 퓨처에는 30%, LNF도 뭐 25%인가 비슷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증거가에서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가동률과 이런 출하량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이제 금요일 날 지표가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